869년 8월 티칼의 한 통치자가 마지막 비석을 새겼어요. 같은 해 유카탄의 한 호수 바닥에는 100년째 비가 줄고 있다는 기록이 함께 쌓이고 있었습니다. 마야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돌에 새겼어요. 그게 롱카운트, 긴 셈이라는 이름의 시계였습니다. 비석이 끊긴다는 건 그 도시의 시간이 멈춘다는 뜻이었습니다. 티칼의 마지막 비석을 새긴 사람의 이름은 읽을 수가 없어요. 1000년 사이에 가장 먼저 지워진 게 하필 그 이름이었거든요. 같은 답을 적은 곳이 또 있었어요. 멕시코 유카탄의 한 호수, 치찬카납 호수입니다. 바닥에서 4.9m짜리 진흙 기둥을 뽑아냈더니 그 안에 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빗물에는 가벼운 산소가, 마른 시기에는 무거운 산소가 더 많이 남아요. 진흙 한 층 한 층의 산소를 재면 그해 비가 얼마나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한 연구팀이 그 진흙 안에 갇힌 물방울까지 들여다봤어요. 결론은 한 줄이었습니다. 800년에서 1000년 사이 비가 40%에서 50% 줄었고 가장 심한 해엔 70%까지 줄었습니다. 같은 연구는 공기 습도까지 같이 읽어냈어요. 20%에서 70%까지 공기가 더 메말랐습니다. 햇볕은 더 따갑고 그늘은 더 짧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호수가 마르면 바닥에 석고가 쌓여요. 치찬카납 호수 바닥의 석고층은 그 100년이 얼마나 자주 바닥을 보였는지를 그대로 말해주는 종이 같은 거였습니다. 호수만 답한 게 아니에요. 벨리제의 한 동굴 천장에서 자라던 종류석도 같은 답을 했습니다. 한 방울씩 떨어진 물이 돌이 되는 동안 비의 양이 그 안에 그대로 새겨졌어요. 그 동굴 중 하나는 욕발룸이라는 곳이었어요. 천장에서 자란 작은 돌기둥 하나가 2000년치 비를 한 해 단위로 적어놓고 있었습니다. 호수 바닥과 동굴 천장, 서로 다른 두 곳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답을 적어놨어요. 한 곳의 착각이라고 부를 수 없는 시계였습니다. 그 시계가 가리킨 건조기는 770년부터 1100년까지 약 400년 가까운 구간이었어요. 클래식 시기 마야 도시들이 차례로 비석을 멈추는 시간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다만 이 400년이 한 줄로 마른 건 아니었어요. 가운데에 약 50년쯤은 비가 다시 돌아온 시기가 끼어 있었습니다. 가뭄은 한 방이 아니라 몇 차례 반복된 파도였어요. 비가 가장 적었던 해와 한 도시가 마지막 비석을 새긴 해가 자꾸 겹쳤어요. 800년대 후반, 900년 무렵, 1000년 무렵 도시별로 한 줄씩 시계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비가 줄었다는 것만으로 도시가 무너지진 않아요. 같은 400년 동안 다른 무언가도 함께 쌓이고 있었습니다. 도시별로 마지막 비석을 보면 한 줄의 카운트다운이 보여요. 코파는 822년에 미완성 비석 하나를 남기고 멈췄습니다. 그 비석은 끝까지 새겨지지 못했어요. 다음 줄에 들어가야 할 글자가 있던 자리가 영원히 빈칸으로 남았습니다. 카라콜은 859년에 마지막 비석을 새겼어요. 그리고 10년 뒤 티칼이 멈췄습니다. 같은 권역의 도시들이 10년 단위로 차례로 침묵한 거였습니다. 토니나의 마지막 비석은 909년이었어요. 이트짐테라는 도시는 910년에 마지막 한 줄을 남겼습니다. 알려진 롱카운트 비석 중에서 가장 늦은 그룹이었어요. 750년 전후엔 한 해에 새 비석이 수십 기씩 올라왔어요. 800년엔 10기 남짓, 900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비석을 새기는 손이 도시별로 차례로 쉬어갔어요. 그 사이에 도시들끼리 전쟁이 잦아졌어요. 과테말라 페텍스바튼 권역에서는 도스필라스라는 도시가 결국 자기 신전과 궁의 돌을 빼서 방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신을 모시던 돌을 뽑아 자기 도시를 막는 벽으로 옮긴 거예요. 신성한 자리와 살아남는 자리의 우선순위가 그 순간 바뀌어 있었습니다. 푼타데 치미노라는 도시는 세 겹의 해자를 팠어요. 호수로 둘러싸인 반도였는데 그 위에 또 물을 둘렀습니다. 도시가 바깥을 두려워하는 만큼 안쪽의 식량은 더 빠르게 줄었어요. 페텐 지역의 흙은 깊지가 않아요. 비를 받아두는 그릇도 한정돼 있었습니다. 한 해의 비로 다음 한 해를 살아야 하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마야는 평지 곳곳에 큰 물웅덩이를 팠어요. 아구아다라고 부르던 인공 저수지였습니다. 비가 줄면 그 웅덩이부터 가장 먼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700년대 후반은 마야 도시 인구가 정점을 찍던 시기였어요. 가장 많은 입을 먹여야 할 때 가장 적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야의 왕은 비를 부르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시민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인가? 라고요. 810년 어느 한낮 페텍스바튼의 한 도시 아구아테카가 기습을 당했어요. 사람들은 식기를 식탁 위에 그대로 두고 도망쳤습니다. 1000년 뒤 고고학자들이 같은 자리에서 그 식기를 발견했어요. 갈던 옥수수, 부엌의 그릇, 다듬다만 도구까지요. 그 도시의 마지막 하루가 그대로 시간 정지된 거였습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는 신전을 부숴 방벽을 만드는 손이 끝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한 손은 벽을 쌓고
한 손은 식탁을 차리던 도시였습니다. 그 두 손이 같은 한낮에 멈췄어요. 그 식탁 위 식기 한 점은 어느 한 가족의 점심이었을 거예요. 이름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점심 한 그릇만 보고도 400년을 짐작할 수 있게 됐어요. 후기 비석을 읽어보면 분위기가 달라요. 풍요와 위례를 새기던 글이 전쟁과 승리를 강조하는 글로 바뀝니다. 사회가 무엇을 자랑하고 싶었는지가 보였습니다. 농민들이 도시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시골로, 고원으로, 또는 비가 좀 더 안정적으로 오는 북쪽 유카탄으로요. 도시는 점점 빈자리만 늘어갔습니다. 코판 계곡의 인구는 800년에 약 2만 8천 명이었어요. 한 세기 뒤엔 1만 5천 명, 절반은 어디론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도시 중심부는 더 빨리 비었어요. 광장과 신전역 가구들이 가장 먼저 비었거든요. 권력의 자리부터 사람이 빠져나갔습니다. 한때 유명한 책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마야는 자기 환경을 망가뜨려서 망했다. 숲을 너무 베고 옥수수를 너무 심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한 연구팀이 코판 근처 연못 진흙에서 꽃가루를 들여다봤어요. 가장 격렬하게 숲이 베인 시기는 붕괴보다 1500년이나 앞선 때였습니다. 후기 코판 사람들은 오히려 숲을 회복시키며 살고 있었어요. 환경을 망가뜨려 망했다는 이야기는 코판 한 군데만 봐도 들어맞지 않는 거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는 가뭄이 곧장 도시 멸망으로 가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 사이에 한 단계가 더 있었습니다. 가뭄이 늘면 도시들 사이에 싸움이 더 잦아지더라는 거였습니다. 가뭄, 전쟁, 농업 한계, 인구 압력, 왕권 위기. 어느 하나가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400년 동안 한 방향으로 차곡차곡 쌓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자주 틀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야가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마야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후손이 600만 명 넘게 살아있습니다. 마야 후손이 쓰는 언어만 30가지가 넘어요. 과테말라, 멕시코 남부, 벨리즈, 온두라스, 학교에서, 시장에서, 집에서 지금도 그 언어가 쓰입니다. 옛 마야가 쓰던 260일짜리 달력 철팀도 살아있어요. 일부 마을에서는 그 달력으로 아이의 이름을 정하고 농사 시작일을 정하기도 합니다. 사라진 건 남쪽 저지대의 도시들이었어요. 같은 시기 북쪽 유카탄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도시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새 중심의 이름이 치첸 이트사였어요. 비가 더 적은 지역인데도 더 잘 살아남았습니다. 그 도시 한가운데엔 거대한 천연 우물이 있었어요. 세노테라고 부르는 카르스트 함몰지였습니다. 비가 줄어도 지하수가 남았던 거였어요. 비가 더 많이 오는 남쪽이 무너지고 비가 더 적은 북쪽이 살아남았어요. 강수량 그 자체가 운명을 결정한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차이는 무엇을 비축할 수 있느냐, 누구와 거래할 수 있느냐에 있었어요. 빗물을 모으는 저수조와 교역길이 살아있는 도시는 같은 가뭄을 다르게 견뎠습니다. 940년부터 1020년 사이엔 북부의 가뭄 빈도가 좀 줄었어요. 그 틈에 치첸 이트사가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큰 도시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뭄은 트리거가 아니었어요. 가뭄은 무대였고 그 위에서 도시별로 다른 이야기가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비를 부르지 못한 왕은 자리를 잃었어요. 식량이 줄고 전쟁이 늘 때 시민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정당성부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비를 못 부르는 왕은 사실 흔한 이야기예요. 시대와 대륙을 바꿔도 같은 패턴은 반복됩니다. 도시가 멈출 때 가장 먼저 멈추는 건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의 신뢰였습니다. 한 명의 술집 주인이 죽었을 때 그 도시 시장은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한 도시의 비가 끊겼을 때는 그 도시 시장이 통째로 멈췄습니다. 알크마르는 시장이 두 개로 나뉘어 한쪽이 무너져도 다른 한쪽이 남았어요. 마야의 도시는 시장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비가 끊긴 시장은 다시 열리지 못했어요. 결국 무너지는 건 시스템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마야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한 줄이 그것이었습니다. 그 시스템이란 도시였고 왕권이었고 비석을 새기는 손이었어요. 사람은 그 시스템 바깥으로 걸어나갔을 뿐입니다. 큰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아요. 400년에 걸쳐 천천히 쌓이다가 어느 한 도시의 비석이 멈추는 순간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400년 사이에도 비가 다시 돌아온 시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때마다 도시를 다시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다음 가뭄 파도가 더 길고 깊어지기 전까지요. 호수 바닥과 동굴 천장은 지금도 기록을 적고 있어요. 우리 시대의 400년이 그 안에 어떻게 쌓이고 있을지를요. 우리 시대에도 시계는 있어요. 빙하코어, 산호 골격, 나이테. 그 시계들이 지금도 한 줄씩 답을 적고 있습니다. 마야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라진 건 비석을 새기던 도시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람은 남아서 중심을 다른 곳으로 옮겨갔거든요.
오늘도 유카탄의 한 시장에서 누군가는 옛 마야 언어로 가격을 부르고 있어요. 그들이 마야예요. 사라진 건 그들의 도시지 그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묻게 돼요. 우리 시대의 400년은 어느 호수의 어느 진흙층에 어떻게 적히고 있을까요? 한 도시의 시계는 비가 멈췄을 때 멈췄어요. 그렇다면 한 제국의 시계는 무엇이 멈춰 세울까요? 다음 편에서는 도시 하나가 아니라 제국 전체가 한 줄로 멈춘 이야기를 가져올게요. 그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흥망의 공식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을 함께 해주세요.